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의장의 경기 침체 가능성 언급 속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파월의장은 이번 상원의 은행위원회에서 경기 침체는 의도하는 결과는 분명히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기 연착륙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적으로 부정해왔던 파월이 공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으며 주요 은행들 역시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이전 수준보다 더욱더 높게 보기 시작한 점 역시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페드 위원들도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06.19달러에 마감했고요. 채권 강세, 달러 약세, 금 가격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다시.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인플레 하락 확실한 증거 나올 때까지 일단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물가부터 잡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 7월달 75bp 금리 인상 논의 타당하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전체적인 큰 기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장의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선 금리 인상부터 진행을 할 것이니까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될수록 연준의 연구원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수요 둔화에 경기 침체 확률을 50% 높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하다 보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증시는 순환적 약세장에 빠진 듯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통 대체 이런 모습이 보여줬을 때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딱 여기에서도 2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2년 동안은 이 약세 횡보장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꼽아놓은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면은 빅테크는 긍정적, 이외에 다양한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약간 요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 참고하시면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인플레주, 소비 부진, 가전 반도체 직격탄. 그러니까 내구재 같은 이 가전 쪽도 그렇고 이 소비재에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 역시도 인플레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미국 쪽의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꺾이는 모습은 안 보여지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축하는 그 현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점이니까 감안하시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비메모리 쪽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AMD 같은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변동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건스탠리에 대해서 과도하게 최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고, 자, 바이든이 고유가 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인플레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류세를 일단은 3개월 정도 면세를 진행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휘발유도 그렇고 경유의 가격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어느 정도까지 잡을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자, 미국 유럽 덮친 폭염에 전력난이 우려가 되고 있다. 지금 뭐 석탄 발전도 계속해서 다시금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가스 쪽이 계속 끊기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배급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 자체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대체재에 투자하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원전, 태양광, 풍력에 대한 돈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가스 공급 경보, 비상상향 전망, 심각한 경제 위기를 우려할 수 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PPI가 뭐 30% 넘게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잖아요. 조심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년간 탈원전은 바보 같은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부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협력업체 만나서 1조 원의 일감을 약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야, 이거 원전 쪽은 확실하게 딛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관련주들 지금 이 법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한국 쪽이 다시 이걸 앞서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데 이러한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이런 게 나오면은 이쪽 섹터에 나쁘지 않구나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시작 전에 텔레그램 방에 먼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영상 소개란에 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드디어 원전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나와주니까 바로 튕겨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오늘 좀 올라가나 싶더니 조정의 모습도 어느 정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자,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미국 유럽 덮친 폭염에 전력난이 우려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요것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러시아발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워낙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 에너지는 물론이거니와 원전 쪽에도 충분히 많은 양의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고요. 여기에 이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풍력 쪽에 대한 투자 역시도 가속화가 될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1등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5년간의 탈원전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원전 생태계 부활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1조씩 일감을 계속해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의 매출을 굉장히 큰 보험으로 이제 올릴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요. 당연히 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이 원전을 직접적으로 건설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큰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그 후속 뉴스들 역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폐배터리, 뭐 폐플라스틱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왜 가지고 왔냐? 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아직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풀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꾸준하게 폐배터리 부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재활용 쪽으로.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추출 기술을 이 특허로 등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가치가 올라가서 회사의 가치 또한 계속해서 올라갈 그러한 건수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모든 부분들이 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격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481선 부근은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움직임 요걸 우선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자, 지금 현재 그 다음으로는 현재 위치에서 기관이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계속해서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요거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번 시장이 안정이 되었을 때 이 둘 모두 매수세로 연결이 되어주게 된다면 다음번 상승은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기대하시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차트를 조금 놓고 보았을 때, 현재 위치, 지금 요 음봉을 잡아먹으려는 양봉이 하나 나와가지고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여기를 다시 한번 뚫어줬을 때에는, 야,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어디를 좀 본격적으로 뚫어야지 괜찮냐? 21선? 아닙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얘는 지금 위치에서는 60일선을 뚫어야지 확실하게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횡보를 해주면서 물량을 확실하게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기다림으로 조금 더 보되 60일선을 딱 돌파하면은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은 61선 쌍바닥, 자, 그리고 큰 흐름 쌍바닥, 자, 거기다가 요렇게 봤을 때 역해된 숄더 그려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봤을 때 수렴의 그림 역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여기까지 뚫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힘을 굉장히 많이 모은 만큼 더 큰 상승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위치는 현 위치에서의 횡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보여지게 된다면 홀딩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싹 해봤는데 요즘 시장이 너무 조금 개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힘드실 거예요.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는 얘한테 계속 쌓여가고 있으니까요. 요거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좀 더 보자라는 마인드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서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